해주실 거고요. 대현님께서 우선 3학년 바쁜 인생 속 1년의 학부 인턴 연구원으로의 회고. 네, 되게 되게 지금 관심이 가는 제목을 작성해 주셨는데 대현님부터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박수 치면서 네,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현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대현님 혹시 마이크 세팅 확인되셨을까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했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GDSC 흡수 5기 AI 분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과학부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GDSC 위클리 세션에는 이제 저의 이야기와 함께 AI 분야에서 의료 영상을 주제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이고요. 진로, 산업, 현실, 그리고 고찰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입니다. 이제 학부인 선생이 이제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보면 이제 수업에서 A표를 받거나 아니면 어느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좀 잘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교수님의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뭐 아이슈타인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대학원생이나 학부인 선생은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2학기 때 이제 군대를 전역 후에 이제 리눅스라는 시스템 운영 체제에 좀 빠져서 이제 리눅스 베이스의 이제 베이스 기반의 이제 우분투나 센토스 그리고 해킹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아실 만한 칼리 리눅스 같은 거를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교수님께 이제 좀 어필을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담당 교수님의 연구실에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이게 여러 가지 어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와 있는 학부인 선생이 되었고, 보통 이제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러한 어려운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학부인 선생은 대학원의 박사생이나 이제 석사생 같이 달리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진로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고등학교 때처럼 정말 쉬운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하진 않지만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때론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연구원이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진로 체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부 인턴 연구원으로서 이제 연구실에서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는 것은 보시는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점처럼 잘하고 싶은 것이 이제 좋아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가 없죠. 이제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이제 초전도체를 좀 비유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초전도체처럼 이제 잘하고 싶은 것과 이제 좋아하는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실을 소개하고자 얘기를 보았는데요. 이제 같이 GDSC AI 스터디 팀에서 이제 의료 영상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메인 주제인 이제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3학년 1, 2학기 즉 1년 동안 해오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혹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님 혹시 소리가 안 들리는 영상일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은? 잘 안 들립니다. 혹시 가능하면 내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 네, 보면서 영상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뭐 여러 산업들에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많은 활발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울 성모병원이랑 이제 인제대에서 하고 있는 부산 백병원에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제 전문의의 진단을 돕는 기술을 좀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대장암 유방암을 어떻게 검출을 하는지 의사들이 보는 것과 이런 기계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출혈 진단 보조 솔루션을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한 미래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비싼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인공지능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의료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부도 이제 의료 AI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뭐 신뢰성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있고, 정책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은 어, 사람들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이제 건강 상태라던가 아니면 되게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결국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고 그리고 의사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가장 중점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료 산업 분야 이제 산업 분야가 어떤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본 영상과 같이 의료 인공지능에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존재해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은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응급 환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점실 이제 메디컬 이미징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메디컬 이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3년 전 우리에게 아주 힘든 삶을 안겨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CT나 엑스레이를 통해 흉부 현상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가까운 정형외과나 뭐 엑스레이가 있는 의원에 가시면 10,000원 안쪽으로 한 8,000원 정도의 이제 엑스레이 흉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흉부 사진을 이제 의사들한테 받아오면은 이런 거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AI 이런 걸 이용해서 환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나 혹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폐 손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주목적을 가끔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료 인공지능은 현대에 들어선 지금까지는 이제 치료와 진단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의료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대 들어서 의료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라는 이제 전문직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왜냐 이런 법적인 거라던가 되게 복잡한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 그리고 폐쇄적인 의료계의 그런 제약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진단을 해서 이런 치료 솔루션을 준다던가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공지능이 의사들의 보조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의사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병변들을 찾고 이제 중증도가 얼마나인지,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뭐 그렇게 이제 이런 의료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의사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실 파트입니다.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제가 다니는 연구실 속 삶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3 년도 1월 겨울방학부터 한 12 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 이제 남윤호 교수님이라는 이제 교수님 지도 아래서 지능형 의료 영상 연구실 흡수 AIM 연구실 속 이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인턴 연구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3가지 정도 연구 주제가 존재했어요. 이제 왼쪽부터 나열하자면 이제 MR 이미지의 상상대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보통 의사들이 정량적으로 암이 얼마나 이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특정 기관을 마스킹 해주는 그런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중 이제 2가지 정도를 경험했는데, 이제 먼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보통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려면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이제 사람이 사람이고 자동차면 자동차임을 컴퓨터가 알도록 인식해 줘야 하는데요. 이제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뇌 브레인 속에 여러 구조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화이트 매터라고 하는 인지 머리의 인지 능력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매터랑 베이설 강글리아라고 하는 그런 부위를 이제 제가 마스킹을 하는 연구를 좀 돕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은 의료 영상 처리 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 과제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 합성 영상 이미지인데요. 지금도 제가 하는 연구 분야라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보통 조영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MRI 영상에서 잘 안 보이는 부위를 밝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영제를 많이 넣으면 이제 밝게 보여서 좋겠지만, 이제 조영제는 이제 사람에게 되게 해로운 화학약품이라 이제 의료계에서는 뇌에 MRI를 찍을 때 조영제를 최대한 안 쓰고 밝게 만드는 딥러닝 기반의 의료 합성 영상이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보통 조영제를 투여하고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조영제의 효과가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MRI 찍어보신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은 이제 되게 MRI 찍는 치료실이, MRI 찍는 촬영실이 되게 갑갑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또 노이즈가 생겨서 이제 MRI의 이미지 품질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영제를 투여한 지 이제 10분? 그리고 투여를 안 해도 조영제 투여 후 이제 1시간 이후에 찍은 MRI 이미지처럼 만드는 의료 이미지 합성 인공지능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들어보셨을 이제 다리 같은 생성 이미지 분야의 바닐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겐이라고 하죠. 이제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는 겐이라고 해서 제너러티브 어드베셔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중 이제 겐이라는 것의 어드베셔널 로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이 중앙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합성 영상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의 여러 모델을 써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면서 제가 한 연구 분야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거 사실 이게 저인데요. 사실 일주일 전에 했던 학회라서 이제 아직 저기 서 있는 제가 너무 어색하긴 한데, 좀 연구원으로서 조금 더 모티베이션 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찰인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영상 처리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되어야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나라고 생각하여 이 챕터를 넣어보았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수업들은 좀 나열해 보았는데, 예, 사실은 선형대 수업 정도 배웠던 2학년 2학기에서 이제 저는 연구실 들어와서
이게 배우면서 이제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 가지 정도 공부를 다 안 했다고 의료영상연구실에 못 들어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관심 있으시고 어느 정도 기본 역량이 된다고 자신이 되시면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년 속 쾌거입니다. 이제 곧 1년 차가 다 되어가는 연구원이 끝나가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좀 말하는 감자 같아요, 제가.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가지고 이제는 전반적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23년 1월 자신감이 매우 높았던 저와 달리 지금은 좀 절망의 계곡을 넘어서 깨달음의 비탈길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연구 분야를 공부하실 사람들이라면 물론 자신감도 좋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좀 깨달으면서 이제 최대한 절망의 계곡을 빠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의료 영상 처리 연구 분야에는 좀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교수님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느 한 분야에서 잘해서 다른 분야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그림처럼 여기 보면 사이클겐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했던 그런 모델들을 이제 의료 도메인을 가진 분야로서 또 좀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사이클 걔 의료 영상 처리에서 의료 영상 연구를 하면서 배웠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의료 영상 처리하면서 좀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뭐 딥러닝 분야나 컴퓨터 비전 분야나 MLOps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의료 영상 처리의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가까운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 저희 학과나 뭐 다양한 타대에 있는 연구실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지원을 해봐가지고 그쪽에 조금 더 도메인이라든가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까지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